이 강은 이제 3형식과 4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형식표를 통해서 오늘 또 중요한 부분 점검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5형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모든 영어 문장은 이 5가지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3단위, 4단위 큰 덩어리로 잡을 수 있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잡기 어려운 이유가 중간중간에 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전치사가 중요하다 이 얘기 했었죠. 근데 문법 시간에는 이렇게 긋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사 뒷구조는 이 동사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1, 2형식 동사들은 특징이 뒤에 목적어가 나오질 않고요. 3, 4, 5형식 동사들은 다 목적어를 갖고 있어서 뭐 자동사다, 타동사다 이 얘기했었죠. 그 저번 시간에는 몇 개 안 되는 2형식 동사를 꼭 외웠어야 되는데 뭐 be, become, remain 이렇게 해서 뭐 뒤에 형용사 나오고 부사 나오고 이런 거 했었죠. 이제 외워야지만 풀리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되고요. 오늘은 3형식, 4형식, 5형식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타동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3, 4, 5형식도요. 사실 대부분의 모든 문장은 3형식 문장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목적어가 2개 나오거나 목적어가 보어 나오는 구조는요.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4형식과 5형식 동사 몇 개 안 되는 특수동사를 외울 겁니다. 근데 오늘은 4형식을 공부하고 다음 강에서는 5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단순히 3, 4, 5형식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 개념이 없으시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바로 영어는 위치어다라는 개념입니다. 우선 이게 왜 개념이 잘 안 잡히냐? 한국말은 생각보다 위치가 크게 중요한 언어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는 햄을 먹는다. 이런 문장이 있었을 때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명사 뒤에 은는이가 붙어 있으면 얘가 주어고요. 명사 뒤에 을을이 붙어 있으면 얘가 목적어고요. 뭐뭐 다로 끝나는 애가 동사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미 형태로 문장 성분을 알려주고 있어요. 단어의 조사를 직접 붙여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가도 여러분 이건 이해가 가실 거야. 잘 보세요. 그는 햄을 먹습니다. 햄을요. 그 남자는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그 남자는 햄을요. 지금 제가 똑같은 단어들을 위치만 바꿔서 얘기했죠. 그럼 뉘앙스는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 문장 다 어때요? 무슨 얘기하시는지 잘 알겠죠? 그 남자가 햄을 먹고 있다는 내용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단어 뒤에 성분을 딱 붙여서 알려주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도 그렇게 뜻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위치 개념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 영어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영어는 위치어입니다. 위치어. 잘 생각해 보시면 the dog eats 뭐 a ham 이럴까요? 여러분 이 문장 해석하실 때 왜 얘를 개는 햄을 먹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처럼 뭐 개는 이렇게 은는이가를 안 붙이잖아요. 근데도 왜 우리는 여기다가 은는이가를 붙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한국말은 조사를 단어에 직접 붙였잖아요. 근데 영어는 위치 속에 붙이는 거야. 그래갖고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명사는 무조건 주어로 쓰기로 해서 문장 맨 앞에 무조건 은는이가 이 조사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약속을 걔네는 그렇게 한 거예요. 위치에다가. 그리고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무조건 나오기로 약속이 돼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 뒤에는 다를 붙이고요. 또 주어 동사 다음에는 삼형식이 많으니까 을를 붙이자 이렇게 위치 속에다 조사를 넣어 놓은 거예요. 단어에다 직접 안 붙이고요. 그래서 영어는 이제 앞으로 해석이 안 되시는 이유가 이 조사들을 여러분들 막 상상을 해서 아무렇게나 막 붙이시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위치에 맞게 단어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아까 우리 한국말처럼 제가 위치만 바꿔볼게요. A ham eats the dog. 지금 요 햄이랑 도구 위치만 바꿨죠, 여러분. 근데 또 이거를 강아지가 햄을 먹고 있는데요. 이러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상상과 꿈의 세계에서만 그런 거고요. 영어는
여기 조사를 위치에다가 박아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넣어서 해석해 주셔야 돼. 그럼 이때는 이런 해석이 나와야 돼요. 햄은 먹는다 dog를 강아지를 이렇게 해서 햄이 강아지를 먹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영어는 같은 단어를 배열을 잘못하는 순간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가 아주 중요한 언어다. 앞으로 여러분 그래서 결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영어는 조사를 위치 속에다 숨겨놓기 때문에 그걸 잘 외워놓으셔서 그 위치에 맞게 조사를 잘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해서 배열하셔서 아무렇게나 넣으시면 안 되고 위치에 있는 조사를 정확히 넣으셔야 된다는 게 사실은 이 오형식의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그럼 우선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교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페이지인데요. 우선 한국말이나 영어나 사실은 삼형식이 가장 많죠. 그래서 방금도 봤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삼형식은 주어 은는 이가 이거다 목적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아주 간단한 구조죠. 그래서 삼형식은 이런 구조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사형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제 특수 구조죠. 여러분 근데 사형식은 원래 이 동사의 뒤에 구조는 이 동사 뜻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목적어가 2개 나왔다는 건 여기 명사가 2개 나오는 건데요. 명사 2개 나오는 구조는 여러분 흔치가 않아요. 우리말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사용한다. 그 다음에 뭐 넣으실 거예요? 뭐 컴퓨터를, 냉장고를 이렇게 명사 하나 나오죠. 나는 요리하고 있어요. 소세지를 하고 끝이지. 소세지를, 냉장고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어떤 특징의 동사들이 사형식을 만드느냐? 바로 이 사형식 동사들의 특징은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들만이 대부분 이 사형식 구조를 만들어요. 근데 이건 언어적인 건데 왜 사형식 동사 뒤에는 명사가 2개 나오느냐? 잘 생각해 볼게요. 나는 줍니다. 누구한테 주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줘야 될지 사람이 한 명 나와야 되고요. 이 사람한테 뭘 줄지 물건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에게, 여기를 을로 해석하는데 간단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She gives a pen him 이렇게 해서 그녀는 그 남자에게 펜을 주었다. 이러시면 여러분 이제 큰일 납니다. 우선 사형식 동사 뒤에 이제 명사 2개 나오는 건 아셨죠? 누구한테 줄지, 어떤 걸 줄지 명사가 2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앞에서 제가 왜 자꾸 뭐 위치어 이런 걸 떠들었냐면 여러분 이제 이런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학생들은 맞았다 그러는데 선생들은 이게 다 틀렸대. 왜냐? 여러분, 사형식 구조는요. 동사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에다가 에게를 붙이기로 약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을를 쓰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그녀는 주었습니다. 펜에게 그 남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조사를 위치에 맞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이 말은 펜한테 남자를 줬다는 거죠? 사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을 맞게 만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 힘을 쓰고 여기다 펜을 써서 사형식 동사 뒤에는 명사가 2개 나오는데 보통 사람을 먼저 쓰고 사물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순서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아까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국말은 사실 위치 개념이 크게 없어요. 조사가 직접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안 따진단 말이야. 근데 영어는 따져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라도 특히 3, 4 형식 같은 거 할 때는 꼭 요걸 따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잘 보시면 여러분 예문 보세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나는 보내줬죠. 사람 나왔고 사물 나왔죠. 얘도요. 이걸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기다가 에게, 여기다가 을룰로 해석하기로 영어는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순서를 바꾸면 꽃한테 그녀를 보내준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녀에게 꽃을 보내줍니다. 이래야 되기 때문에 사람 나오고 사물 나온다. 어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다라는 단어가 기부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다양한 뉘앙스가 있죠. 보내준다, 빌려준다, 말해준다, 가르쳐준다, 보여준다, 사준다, 만들어준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형식 동사들 이제 다양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먼저 뒤에 문제 하나만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영작 문제요. 이제 2번부터 뭐 한대요? 사준대, 준대. 그럼 몇 형식일 확률이 높아요? 4형식일 확률이 높죠. 그러면 뭐뭐에게 뭐뭐을 사람 나오고 사물 나오겠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동사 뒷구조가 예측이 돼야지 독해도 되고 영작도 되고 문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이슨이 근데 영어는 동사를 써야 되죠. 사줬대. 과거니까 바이가 아니라 보우트로 손 써야 되겠죠. 누구한테 사준대요? 나한테 커피를 사주는구나. 근데 여기가 에게고 여기가 을을이니까 에게 자리에다가 뭘 써야 돼요? 미. 여러분 이게 인칭대명사 안 되시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으로 써야 되겠죠? 그건 다시 표 잘 보시고요. 그리고 뭐뭐 을을에다가는 커피. 요 두 개 어순을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만약에 여기를 바꾸게 되면 커피한테 나를 준다 이런 해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됐으면 그래도 저희가 한 7, 80%는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4번 같은 거 한번 볼게요. 그 선생님은 가르쳐 줬대요. 가르쳐 줬다 teach죠. 네, 과거니까 taught. 우리에게 과학을이죠. 그럼 우리의 목적격은 us고요. 과학은 여기 나와 있네요. science.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지금 칸이 한 칸 남죠? 그래서 이거를 뭐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건데 요걸 이제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많은 걸 공부했습니다. 영어라는 건 위치어고요. 4형식과 3형식 그 정확하게 조사를 위치에 맞게 넣어야 된다는 거랬어요. 근데 사실은 4형식은요. 이것만 알면 중요한 게 뭐 거의 끝나기 때문에 이제 문법 시간에는 굳이 4형식을 몇 형식으로 바꿔라? 3형식으로 바꿔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4형식은 여기가 에게고 여기가 을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 요 조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3형식은 여기 을을 목적어가 하나만 있다 그랬죠. 그러면 원래 4형식으로 쓰여진 문장이 3형식으로 가려면 잘 보세요. 요 뒤에 그러니까 요 디오를 먼저 써버리면 원래 3형식에서는 을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쓴다는 거예요. 3형식은. 말이 어려운데 한번 볼까요? 다시. She gives him a pen. 이거 있죠? 요거는 이제 명사가 정확하게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4형식으로 우리가 쓴 건데 여러분 이걸 3형식으로 쓰래요. 그럼 3형식은 이 조사가 여러분 원래 자리에 정확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뜻이 되려면 요 펜을 앞으로 보내야 돼요. 아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she gives 이번에는 사물을 먼저 쓰는 거야. 주다 동사 뒤에다가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 해석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방법이 달라요. 그럼 이때 힘한테 줄 거니까 힘은 이렇게 뒤에다 쓰겠죠. 근데 3형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to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건 4형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주어, 동사, 여기 명사 하나 나왔죠. 그리고 to가 전치사죠.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제가 품사 뭐라 그랬죠? 부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사는 사실 써있지만 성분을 따질 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형식 형태가 돼요? 3형식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 을로 해석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됐죠?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방법. She show me 뭐 드라마 이렇게 할까요? 그녀가 나한테 드라마를 보여줬다. 그럼 여기 4형식이죠. 근데 얘를 3형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때는
오히려 사물을 먼저 쓰셔야 돼. She shows drama. 근데 요렇게 하게 되면 그녀는 보여준다 드라마를 했죠. 근데 삼형식에서는 여러분 여기를 에게로 해석하자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미가 갈 때 에게가 이 자리에서 삼형식일 때 여기서 에게라는 조사를 붙이자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에게의 뜻의 전치사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 to를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써야지 이게 부사가 되기 때문에, 그럼 4형식을 3형식으로 만드는 건 사실은 여기 두 개 사람 사물이었던 걸 위치를 사물 사람으로 바꾸는데 사람 앞에다 뭐를 써요? 요 에게란 뜻의 to를 쓴다는 느낌인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나는 케이티에게 초콜릿을 줬대요. 그러면 원래 4형식 어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뭐 to 같은 걸 절대 붙이시면 안 돼요. 근데 초콜릿을 먼저 쓰고 케이트를 쓰면 요거는 3형식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에게라는 뜻의 전치사 to를 붙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4형식 동사 뒤는 구조가 두 개가 나오죠. 사람 나오고 사물 나오거나, 사물을 먼저 쓰고 싶을 때는 사람을 쓰는데 여기 꼭 to를 써줘야 된다. 에게라는 뜻의 to를 써줘야 된다. 사실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외우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그냥 외워서 한번 풀어볼게요. 네, 그럼 그게 뭐냐? 아까 여러분 11페이지에 왜 이러죠? 11페이지에 네, 여러분 요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칸이 안 맞을 때 taught, 아까 us science 하니까 칸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칸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3형식으로 사실 바꾸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사람 쓰고 사물 쓰는 게 아니라 science를 먼저 쓰고 사람을 써요. 우리를 쓰는데 여기는 3형식으로 바꾸면 을을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여기 에게라는 해석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에게의 뜻의 전치사 to를 써줘야 돼요. 우리가 강제로. 에게란 뜻이 없기 때문에 같은 뜻이 되려면요. 그래서 여기 to를 써줘라.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르긴 한데 다르니까 좀 나중에 하죠. 되셨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만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4형식 동사는 주다인데 여러분 생각보다 주다란 뜻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pass, 뭐 건네주나 read도 책을 읽다 이렇게 3형식도 되지만 엄마가 아기에게 자장가를 읽어줍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pay, 돈을 내주다, 만들다, 사주다, 뭐 찾아주다, 명령하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여러분 근데 골치 아픈 게 하나가 있어요. 원래는 그냥 to를 써주면 되는데 어떤 동사들에 따라서는 뉘앙스가 for이나 of를 써야 좀 더 어울리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절대 어렵지가 않은 게요. 여러분 대부분은 to거든요. 그러면 to가 오는 동사, for이 오는 동사, of가 오는 동사 세 개로 나뉘어요. 근데 대부분은 to를 쓰기 때문에 to를 외우시는 게 아니고 for이나 of를 쓰는 애들만 봐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왜 for를 쓰냐면 for은 원래 무엇을 위해 요런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 요 예문으로 그냥 해볼게요. I bought him a pen. 그냥 이럴게요. 나는 그에게 펜을 사주었어. 요 문장이죠. 그래서 사람, 사물수는 4형식입니다. 근데 이걸 3형식으로 바꾸면 a pen, 사물 먼저 쓰고요. 사람 쓰고요. 여기다 to 쓰라 그랬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 펜을 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것도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거 사실 틀렸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중학생 내신에는 나오지만 수능 같은 데는 절대 못 씁니다. 근데 여러분 뉘앙스가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펜을 사주는 게 맞는데 여러분 사준다는 건 그에게 그냥 사준 것도 맞지만 왜 사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 사주는 느낌이 더 강하죠? 그래서 to보다는 이 남자를 위해 사주는 거니까 for이 좀 더 내용적으로 맞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누구를 위해 해준다라는 동사들의 느낌이 이 for인데요. 그게 바로 make, buy, 이런 동사들 저는 잘 안 보는데 make, buy, cook 요리해준다? 뭐 여러분 요런 동사들 몇 개 써놓으시고요. 이제 나머지는 제가 나올 때마다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make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 Dad, 아빠가요 만들어줬어요. 아들을 위해서 축구공을요. 됐나요, 여러분? 이걸 삼형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공이 먼저 와야 되죠? 그리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 아빠가 아들에게 공을 만들어줬다. 근데 그냥 아들한테 만들어준 게 아니고 여러분 요것도 느낌이 좀 어때요? 아들을 위해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to보다는 뭐가 낫다는 거예요? for이 좀 더 낫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to가 아니라 for를 써주는 건 누구누구를 여러분 그러니까 요리해주다도 알겠죠? 엄마가 요리해줘요. 아들을 위해 뭐랄까요? 라면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요걸 삼형식으로 바꾸면 라면을 만들어 주는데 이것도 아들을 위해 엄마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buy, make, cook 같은 애들이 그리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봤을 때 누구누구를 위해 만들어 주는 느낌이 있을 때 to보다는 for를 쓴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이건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여기 ove를 쓰는 동사 있죠? 이건 딱 하나니까 그냥 외우세요. 이거 ask예요, ask. 여기 지금 comfort에도 나와 있죠. 참조에도요. 요 ask만 ove를 써요. 그냥 이건 그러니까 외우세요. 한 단어니까. 보세요. 한 여자는요.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지금 사형식으로 썼죠. 사람 쓰고 사물 썼습니다. 근데 여기다 사물 먼저 쓰고 사람 쓰니까 여기 전치사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이때 ask만 여기 to나 for이 아니라 ove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이건 그냥 외우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저도 왜 ove를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이게 아닌 나머지 동사들은 다 사형식 동사인데 하나만 그냥 연습 삼아 한번 해볼게요. 저는 gave him a pen. 다시 한번 더. 나는 그에게 펜을 줬습니다. 근데 얘를 삼형식으로 바꾸려면 pen, him 하고 여기다 to를 쓴다 그랬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줄 때요. 물론 그 남자를 위해 펜을 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그에게 펜을 주는 거죠. 누구누구를 위해 막 이렇게 정성 들여 해주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는 for보다는 그냥 to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형식 동사들은 다 여기 to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 스피드 체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근데 결론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선 위치 함부로 바꾸시면 안 되고요. 오늘 사형식 동사 결론은 이거예요. 사형식 동사는 주다라는 뜻의 동사들이 무조건 나올 거다. 근데 어순이 딱 두 가지라고요. 원래 정상 어순은 뭐뭐에게 뭐뭐오리기 때문에 사람 나오고 사물 나오는 구조. 근데 삼형식으로 바꾸라는 게 있다. 사형식 동사 다음에 만약에 사람이 먼저 나오면 사물이 먼저 나오면 그때는 뒤에다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때는 여기 에게라는 해석이 없으니까 뭘 써줘야 된다? to. 근데 가끔가다 누구누구를 위해 만들어주면 for. 여기가 ask일 때만 of. 딱 요거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여러분 틀리기가 어렵습니다. 틀리기가. 창작하지 마시고 요거 그대로 외우십시오. 요거 잘 적어놓으세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make 만들어주다죠? 그러니까 사형식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여기 쓰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무튼 박스니까 사람이 나왔어요? 사물이 나왔어요? 사물이 나왔죠? 그럼 삼형식일 확률이 높아요. 그럼 사물 나오고 여기 또 여러분 그러니까 인형도 사실은 사물인데 여기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으로 그냥 볼게요. 여기 나왔죠? 그럼 여기 전치사 for를 썼어요.
나의 인형을 위해 박스를 만들어 줬대요. 여기 for 어때요? 적절하죠? 요거는 박스. 두 번째, brought. 뭐 가져다 주다 이렇게 쓰인 것 같아요. 가져다 주다. 근데 또 여기도 사물, 도너츠 먼저 나오고 여기 사람 나왔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아무튼 ask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ask일 때만 of라고요. 그래서 ask가 아니면 무조건 to. 안 어렵죠? 그리고 세 번째, 나의 베스트 프렌드는요 웨딩 드레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나에게 만들어 줬죠. 근데 나에게 만들어 준 거보다는 어때요? 나를 위해 정성 들여서 만들어 준 게 더 강하죠? 그러니까 to보다는 뭐다? 여기 for를 동그라미 하시는 게 좀 더 적절하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안 틀리시면요 나머지 뭐 틀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그럼 1번, 줄리는요 gave a piece of cake for me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주다. 사형식 동사인데 여기 지금 케이크, 사물 나오고 사람 나왔죠? 그래서 여기 전치사 썼는데 여기는 근데 주는 건 나를 위해서 정성 들여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for이 아니라 뭘 쓰는 게 맞다고요? to를 쓰는 게 좀 더 적절하다고요. 됐죠?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B,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문장을 완성해 보래요. 여러분, anyone은 누군가라 그래서 이건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거 will은 모르시면 not이 있잖아요. 그럼 부정어죠. 저는요 말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누군가에게도 나의 비밀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꿔 쓰라는데 갑자기 여기 칸이 하나가 늘어났죠? 여기는 세 단어인데요. 그러면 눈치껏 뭐라고요? 아, 삼형식으로 바꾸려는 거구나. 그럼 뭐부터 써요? My secret을 먼저 쓰세요. 그리고 anyone은 뒤에다 쓰셔야 돼. 아, 그럼 누구누구에게니까 여기 to를 쓰는 건데 쓰기 전에 그래도 동사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말해준다? 정성 들여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to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앞에 적어놨던 요 사형식의 구조는 딱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전치사 느낌만 잡으시면 요건 잘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복습하시고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오형식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